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특집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 오랜만에 만난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연휴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또 길잖아요. 그래서 이 긴 연휴 동안 매매 기법에 대해 알아가고 싶다, 혹은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차트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남자,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 기법부터 차트를 보는 방법까지 샅샅이 알아가 볼 예정입니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추석 특집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번에 추석인 만큼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석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추석을 사 먹을 것이냐, 만들어 먹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 대가족 시대를 지나오고 핵가족 시대, 그리고 1인 가구 시대로 접어오면서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시는 고민 중에 하나가 과연 이번 추석, 이번 명절에는 나한테 결혼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시작일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음식 준비는 누가 할 것이냐부터 조금 논쟁거리가 생기면서 명절을 시작하시는 가족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주식은 만들어 먹기보다는 사 먹는 게 오히려 속 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식의 주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하죠. 우리가 대가족 시대에 인구가 많았던 것처럼.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 시대를 지나서 1인 가족 시대로 왔기 때문에 다른 풍습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일한 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바닥권에 있으면서 재차 상승하는 종목 말고 재차 상승을 출발하고 있는 그 종목에 우리가 슬쩍 발을 올려서 탑승하고 주가의 상승분의 수익을 만들어 보는 것이 더 좋은 시장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번 명절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준비한 이벤트는 바로 방송에서 설명드렸었던 3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자료집의 내용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셨을 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 말고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만 좀 가지고 나와 봤으니까 그 부분 같이 저와 보시면서 이번 명절 잘 알뜰하게 보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인사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코너가 있는데요. 바로 유정 앵커의 유퀴즈 코너입니다. 퀴즈 이름 잘못됐는데요. 네. 이 코너에서 우리 전문가님만의 기법과 종목 전략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 예정인데요. 네. 우리 전문가님, 유퀴즈? Yes?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에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 번만에 해주셨네요. 아니 이게 맞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브라운관을 통해서 TV를 본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요즘에 네. 어떤 트렌드가 유행인지 주식장을 말고는 잘 몰라서. 그러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전문가님만의 급등주를 찾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혹시 있으시다면 꿀팁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급등주를 찾는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처음 급등주를 포착하게 되는 계기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무런 내용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뉴스가 나올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거 왜 올라가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테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테마에 물려 계시다 보면 어느 순간 똑같은 뉴스가 조금 더 내용이 알차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한 달 내지 2달 정도, 아니면 뭐 대형주들의 테마가 너무나 크게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3달에서 4달 후에도 나타나는 전조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뉴스입니다. 그 첫 번째 뉴스가 나오고 주가를 한번 상승시킨 이후에 상승시켰었던 고점을 넘어가게끔 만들어주는 내용이 바로 2차적인 뉴스라는 말이죠. 그게 바로 2차 상승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1차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관련주들에 대한, 종목에 대한 판단과 분석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부채 비율 괜찮고, 유보율 괜찮고, 매출액 괜찮고, 대표자 지분율 괜찮고, 모든 것들을 다 해봤을 때, 이러면 이 뉴스가 진짜로 매출액을 만들어준다라는 뉴스로 바뀌어서 나와준다면, 그러면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생각이 결국엔 여러분들의 시나리오가 되실 거고, 그 시나리오를 통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그게 바로 급등주를 찾는 방법이 되실 텐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뉴스를 통한 매매 방법을 설명을 드렸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건 차트만으로 뉴스가 나오진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자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자리들을 포착했을 때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하려고 하는 그 자리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큰돈 들이지 않고 짧은 시간에 급등주에 올라타서 광기의 자리를 지나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광기의 자리에서 그 광기가 시들어든다면 그 광기의 자리에서 매도하실 수도 있는, 단기간에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광기의 자리에서 매도할 수 있는 이 방법 너무나 신박한데요.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차트를 보시는 방법이 따로 있으실까요? 있죠. 네, 네. 어떤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얼른 소개해 주세요. 가장 많이, 자 보세요. 주식을 접할 때 누구든지 차트를 먼저 접하는 게 아니에요. 뉴스를 먼저 접하시고, 그 뉴스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뉴스를 통해서 내가 접근했는데 수익을 냈다라는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이 HTS나 MTS를 설치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설치해서 처음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창은 종합시장 창이나 아니면 차트 창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 차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차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교통체증이 있을 때에도 막히는 구간이 있으면 뚫리는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막히는 차선이 있으면 또 뚫리는 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는 3차선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어. 그렇게 가다가 1km 가서 2차선으로 들어가야 돼. 왜? 그 바로 앞에 500m 앞에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IC 구간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 알고 계시는 방법을 차트에 녹이셔서 접근하셨을 때 가장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게 지지와 저항, 그리고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매매를 접근하시게 되는 게 가장 유익한 방법이신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의 추세에 있다가 정배열로 전환되는, 골든 크로스가 되는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것만 생각해 주셨다라면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큰 돈을 잃는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골든 크로스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내포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건 바로 시장에서 주가가 더 이상 이 가격 구간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하락하지 않을 거야라는 표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자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0.1%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자를 예를 들면 군대 갔다 와야 하죠. 대학교 가야 되죠. 그리고 또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식을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집도 장만해, 아기가 나중에 커졌을 때 혹은 아프면 써야 되는 병원비, 이런 것들을 저축하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하시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단돈 100만 원도 말이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씩을
집어넣어서 매매를 지금까지 30번을 넘게 깡통을 찼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교육 비용으로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은 또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8년이 넘었어요.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익은 내지도 못하고 계속 손실만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죠. 너튜브를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서울경제를 통해서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건데 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단 말입니다. 오로지 차트만 보고 매일같이 3,000 종목, 그때 당시에 2,600 종목 정도가 실효성이 있는 종목들이었는데 그 종목들을 매일같이 돌려보면서 이 종목은 왜 올라갔지? 이 종목은 왜 올라갔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주식시장에는 매매를 해야 하는 시간과 해선 안 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걸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매매를 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을 본 거죠. 왜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뉴스 같은 것도 판단할 줄 모르는 남자아이가 과연 그 뉴스의 내용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뉴스인지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지도 못하는 새내기가 판단할 수 있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걸 못했기 때문에 뉴스를 통한 매매를 하지 못했고 결국엔 차트를 통한 매매를 시작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제가 공돌이 출신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공장을 다니면서 이 여러 공장과 관련되어 있는 제가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FPCB 업체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FPCB 핸드폰을 만드는 이 설비 라인이 총 공정이 15차 공정 정도 됩니다. 물론 기계마다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갤럭시 노트 5가 출시되기 이전부터 제가 일을 해오다가 갤럭시 노트 5가 출시가 될 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은 화두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출시하려고 했지만 급작스러운 이슈로 인해서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기했었던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래서 연기를 했구나.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1차 협력사들과 2차 협력사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로 물건을 납품하는 도급 계약이 되어 있거나 사급 계약이 되어 있는 개인 소매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B2B로 어음 발행을 해서 1차 벤더와 2차 벤더에서 돈은 줘야 하는데 그 어음의 기간이 점차 늘어나는 겁니다. 120일, 150일, 180일까지 늘어나는데 그러면 물건을 사서 가공을 해서 납품을 했으면 돈이 들어와야 다시 물건을 사서 가공해서 납품할 거 아닙니까? 그것만 들어갑니까? 공장 기계값 들어가겠죠. 전력비 들어가죠. 인건비 들어가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충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대표자 입장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뭡니까? 사장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폐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들을 익혀가다 보니 차트를 공부했는데 이런 뉴스로 이렇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이니까 이런 식으로도 차트가 흘러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제가 제시해 드릴 건 이미 뉴스는 삶을 살아오시면서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상식 수준만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시는 방법은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의 수준을 넘어가는 말도 안 되는 흐름을 보여주죠. 왜입니까? 하얀 도화지 안에 그림을 그리는 세력들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움직임은 원초적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역이용하려는 그 악마 같은 습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습성에 대한 판단을 하실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뉴스를 접목시켰을 때 거짓말이네 라는 것을 아시고 버티시거나 아니면 수익 구간에서도 끝까지 굳건하게 밀고 나가실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몇 년간 쌓아오신 경험치 너무나 소중할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이런 경험치 조금이나마 얻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은 또 차트를 분석할 수 있는지 또 종목은 공략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5421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만의 경험치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또 토르 기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준비한 내용들이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얼른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방송에서 저에게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받고 계신 자료집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 자료집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받으셨을 때 그냥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받아서 한두 번만 읽어보고 냄비 받침으로 사용하셔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추석에 대한 이슈를 만들고자 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 중에 내용이 조금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셨을 때 아실 만한 내용 말고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면 좋을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목차가 있는데요. 이 목차에 있는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지만 당장에는 모르셔도 되는 건 바로 마인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인드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수익을 만들 때 익절하는 자리를 뭐라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는 손실 구간에 왔을 때 손절할 수 있는 마인드만 장착해 계셔도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에 대한 내용은 조금 짧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투자 스타일인데 자, 토르 기법은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캘핑 그리고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하셔야죠. 그렇다면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와 반대로 메가토르 기법은 스윙 투자 혹은 중장기 투자로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스윙 투자나 가치 투자도 가능한 것이 메가토르 기법이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타일은 어떤지 그리고 1년 이상 트레이딩을 해보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적어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 또한 여러 가지 갈래길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오기는 했지만 결국에 도달했었던 목적지가 하나였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매매 원칙은 항상 태어났을 때부터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원칙이 안 맞다 보니까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면서도 항상 그 자리를 지나온 자리가 바로 제 원칙이 있었던 그 매매 방법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아셔야 제가 드리는 토르 기법의 방향성이 맞으신지 아니면 메가토르 기법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맞으신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장중에 매매가 너무나 어렵고 며칠 빼먹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메가토르 기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배가 아픕니다. 메가토르 기법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맨날 노란톡방에 올라오는 게 토르 기법으로 막 벌써 매수하자마자 뭐 상한가를 갔니, 뭐 시간에 뭐 상승을 했니, 뭐 그 다음에 갭이 뭐 20%가 떠서 시작을 했니 그런 걸 보면 배가 아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배 아파하신다고 한두 종목만 진입하시면 토르 기법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7월, 8월 달 시장을 기준으로는 65% 이상의 상승률을 만들어 주고는 있지만 그 중에 잘못 걸려서 한두 종목 마이너스 나는 종목만 진입하시게 될 경우에 거기에 비중 조절을 못 하시게 되면 그만큼 손실폭을 크게 가져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르 기법을 온전하게 카피하실 수 있다면 하셔도 괜찮지만 그게 안 되신다면 메가토르 기법만 사용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 외에 캔들에 대한 설명 드릴 겁니다.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캔들에 대한 설명 드리는 것과 지지 저항 그리고 박스권 이동평균선에 따른 종목들의 상승을 예견해 볼 수 있는 자리들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과 가장 적합하게 잘 맞는 색깔의 옷을 찾아서 입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유정 앵커님은 그 중에 가장 좋아하시는 매매 방법이 무엇일지도 궁금해요. 어떤 매매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아직 주린이이기 때문에 네. 어떤 매매 방법을 선택해야 옳을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네. 토르 기법으로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메가토르 기법을 조금 사용해 볼까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적재적소에 맞게 우리 시청자님들 이 선호에 맞게 알맞은 방법을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재밌는 내용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원래는 단기 투자였어요. 단기 투자였는데 물린 거예요. 물려서 스윙을 했는데 더 물린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치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 마인드가 필요 없다라는 건 제가 손절선을 제시를 해드리죠. 그거는 악착같이 지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시면 우리 유정 앵커님과 같은 계단을 걷고 내려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기 위한 천국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데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우리 유정 앵커님 지금 표정을 보면 정말 씁쓸하지만 씁쓸하지 않은 척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이렇게 되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결국에 그런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고 싶으셔서 지금 주식시장의 아나운서가 앵커님이 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꼭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다고 이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색깔을 찾는 거에만 중점을 두시고, 자, 두 번째 데이트레이딩의 관점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데이트레이딩에 대해서는 가치 투자와 다르게 종목을 분석하는 시간 또한 빠르게 가져가야 된다는 내용일 뿐인데 데이트레이딩의 관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어떤 것들이 필요하느냐? 첫 번째, 뉴스와 테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뉴스와 테마는 여러분들께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파동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 시점에 나왔었던 뉴스가 부각되지 못한 상태로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에이, 저 뉴스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들,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뉴스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이 왜 중요하느냐? 시가총액이 너무 작으면요. 지금 예를 들어 5년 전만 해도 그래도 한 시가총액 한 300억 정도만 넘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동학개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부터 이제는 700억, 1000억 아래인 기업들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왜입니까? 기업 사냥꾼들이 회사를 사요. 그런데 회사를 매수해서 어떠한 행위를 합니까? 다른 기업과 혹은 스펙이랑 우회 상장 혹은 MOU 체결 혹은 IPO, IR 등을 통해서 회사의 가치를 올린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 거짓된 정보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를 올리려고 할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도화지에 그리는 캔들의 모양이 기본적으로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패턴 중에서 정형화된 틀이 있는데 그 틀을 어기지 않으면서 캔들에 대한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회사를 인수했을 때 대주주의 지분율을 인수했지 시장에 풀려 있는 자금들 또한 매집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개인 투자자로서 혹은 검은머리 외국인으로서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 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중요한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내가 한 종목에 10억 이상을 굴리는 자산이 예수금이 50억이 넘으신 분들께서는 거의 대부분 대형주 위주의 매매를 하실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크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우리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가총액의 틀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틀이 어디냐면 1,000만 원 이상 2조에서 3조 이내,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한 거고, 단기적으로 테마로 인한 수급과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것은 1,000억 원 이상 7, 8천억 원 이내의 종목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냐면, 자 보세요. 최근에 로봇 관련주의 이슈가 있으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했지만 상승폭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는 못했죠. 그런데 그 외에 부대장주나 대장 관련주들은 어땠습니까? 시가총액이 널뛰기를 하죠. 왜입니까? 주가의 상승이 막 상한가도 2번 올라갔다가 막 아래로 막 엄청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하는 그 변동폭이라는 게 엄청 크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대장주가 흘러 올라가지 못할 때 나오는 그 수급의 자금들이 너무나 거대하다 보니까 그게 굴러굴러 스노우볼이 돼서
소형주들을 빵 하고 때리면 이 소형주들은 어머나 하고 엉덩이가 밀려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테마 종목들을 진입할 때 혹은 제가 토르기법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 작은 종목인데 이거 괜찮나라는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토르기법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였습니까? 뉴스가 나오기 전에 상승 추세일 때 매수를 해서 뉴스가 나올 때 매도하는 게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뉴스와 시가총액이 중요했었고, 자, 세 번째,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 다음에 매출액도 나오겠지만 부채율과 유보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채 비율이 유보율보다 높으면 회사가 매출을 만들고 있어도 빚이 많다는 거죠. 그 말은 부채 비율에 따른 이자율도 같이 계산을 해서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에 또 한번 녹여가지고 회사의 적정 가치를 매년 분기마다 측정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부채 비율이 유보율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부채 비율이 분모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유보율이 분자인 상황에서 부채 비율이 예를 들어 50%라고 하면 유보율이 200% 정도가 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자본 총계가 있을 건데 그 자본 총계와 별개로 가져가는 게 바로 유보율입니다. 이 유보율은 뭐냐면 회사가 가지고는 있지만 내 회사의 가치로는 아직 사용하지 않을 거야. 나중에 부채 비율을 탕감하거나 혹은 회사의 예를 들어 정말 미국 같은 기업을 예를 들자면 유보율을 줄여서 자사주를 소각하고 거기에 또 뭘 합니까? 주주들에게 환원 정책을 펼칠 수도 있는 자금이 바로 이 유보율이라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을 쌓다가 그 다음에 이 유보율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혹은 R&D 사업을 영위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표적인 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유보율보다 훨씬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렵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영업이익 계산하실 필요 없고요. 단기적인 차트를 보고 진입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액이 3년 연속 적자인지 아닌지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턴어라운드도 마찬가지로 턴어라운드가 나오기 직전에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를 큰 폭으로 올려주는 그 기업들이 바닥을 뒤질 때에 디디고 있을 때 나오는 토르 기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상승을 하면서 뉴스가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언제입니까? 분기별 회사의 발표가 있을 때 그게 바로 턴어라운드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를 누릴 때 나오는 수급이 있다는 거죠. 그 수급을 여러분들이 만끽하시기 위해서는 3년 연속 적자가 아니면 된다라는 대원칙이 필요하고 가장 이상적인 건 3년 동안의 결과치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의 결과치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데 주가가 눌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어떤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회사는 너무 좋은데 주식이 눌리고 있네. 이건 뭐다? 바로 세일 구간이다. 이거 지금 안 사면 바보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종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종목들을 그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건 메가토르 기법보다도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것은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면서도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적당하고 거기에 매출액이 상승 중인 종목을 찾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왜입니까? 주가가 적정 주가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주가가 상승 추세로 출발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들이라면 우리가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대원칙,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손절선은 명확하게 지키자는 겁니다. 이 종목이 아무리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든다 하더라도 손절을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그 다음 해에 발표될 매출액이 적자로 갑작스럽게 전환될 미래 시점의 악재 또한 우리가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지키셔야 하는 것은 손절선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대주주의 지분율인데 어떤 기업들은 대주주의 지분율이 50%가 넘습니다. 그 말이 뭐냐? 그 기업은 주가를 큰 폭으로 상승시키기 어렵다. 그런데 50% 정도 갖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보자면 50%에서 75%인데
60%에서 75%, 70%에서 75% 모두 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작으면 50%여도 세력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데 시가총액이 많으면 높으면 75%여도 세력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대비 대주주의 지분율을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있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50%가 되지 않는다면 세력도 적당하게 들어와서 주가를 핸들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세력들의 주가를 올릴 때 그리고 주가를 방어할 때 나오는 모양들을 우리가 도화지 안에서 차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이점인 겁니다. 이게 그런 얘기들 하죠. 품절주. 그 품절주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 바로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으면서 해당 기업에 들어와 있는 기생충 같은 세력들의 자금 또한 합쳐진 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시지 못하는 건 그겁니다. 대주주 지분율을 다 합쳐봤는데 지분율이 50%밖에 안 돼. 그런데 세력이 들어와 있는 자금까지 합쳐보니까 유통 물량이 10%밖에 안 되네. 그러면 그 주식이 바로 품절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세력들은 한 구자만 굴리는 게 아니죠. 기업이 크면 클수록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구자가 아니라 10구자, 20구자, 100구자, 200구자, 500구자 이상도 굴리는 게 바로 세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하시기 이전에 대주주 지분율이 너무 높지 않은 것이 좋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거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대주주 1인의 지분이 50%가 넘어가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거. 그러면 그 세금 이상의 매출액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 세금을 어디에서 조달해 오겠습니까? 주주들에게 대신 물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악재가 바로 무엇입니까? 주주 배정 유상증자 혹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죠. 그래서 CB나 BW 발행을 할 때 회사의 이윤을 만들기 위한 무언가의 사업이 아니라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라는 그 한 줄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들이 판단할 때는 악재네 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의 지분율은 50%가 넘지 않으면서 10% 이상, 15% 이상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대주주가 세력들한테 크게 흔들리진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네, 전문가님 너무나 상세하게 이해해 주셔서 아마 초등학생도 이렇게 네.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중에서 제가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손절 라인을 지키자.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이 손절 라인 지키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렵죠. 네, 저도 이 빠지는 계좌를 보면서 팔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네. 전문가님께서 꼭 명심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명심해서 투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 준비해 주신 내용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차트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지지 저항부터 이동평균선까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지와 저항, 제가 매일같이 오색선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죠. 지지는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지가 되는 구간이고 저항선은 주가가 상승하다가 저항을 받는 구간이다. 그리고 이 지지와 저항선을 합쳐놓으면 그 가격 라인이 바로 박스권이다 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매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말로만 들었을 때 차트로만 보셨을 때 조금 긴가민가 애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글귀에 있는 내용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글귀에 있는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께 인상 깊게 다가올 수 있는 건 요 맨 아랫줄에 있는 이 구간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일 겁니다. 첫 번째, 세력의 주가 방어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지지선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심리적인 이슈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수급 쏠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회사가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주가 부양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회사의 주가를 방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은 단 한 군데였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이것은 제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엠바고보다 무서운 저에게 어떠한 이슈로 인한 들어온 정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왜 그 적정 가격을 지켜줘야 되는 선이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삼성전자에 투자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외국계 자본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MOU가 체결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 나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너희 회사에서 돈 뺄 거야. 그러니 이 가격은 지켜줘. 라고 한 가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국내의 매출보다 해외의 매출을 더 많이 일으키면서 외국의 자본을 받아서 회사가 운영되거나 혹은 회사의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회사 내부 규정으로 절대 알려질 수 없는 비인가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 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세 번째 조건이 충족되게 되는데 기본적인 박스권에서는 그 현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세 번째 조건이 아니다 하더라도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만으로도 충분히 주가가 방어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지지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항선 역시 비슷한 효과가 있겠지만 저항선은 무엇이냐? 여기서 더 올라가면 그 이상으로 투매가 나올 텐데 그 투매가 나올 때에 그 물량들을 내가 온전히 받아내기가 쉽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화지에 먹물이 뿌려지겠죠. 그 먹물이 뿌려지면 그 가격 구간을 다시 진짜로 올리고자 할 때 회사의 어떠한 연구와 결과를 토대로 회사의 매출이 증가되면서 주가를 올리고자 할 때 과거 시점에 그 먹물 튀어 있는 구간 때문에 미래 시점에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차트를 만들 때는 항상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염두에 두고 올리고 내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업의 총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해당 종목을 핸들링하는 세력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항선 또한 항상 제 눈에는 이쁩니다.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오면 너무 이쁩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들 눈에는 그 자리에서 진입하셨기 때문에 안 좋게 보이시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위험한 자리에서 진입하시지 않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가격 지지선의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1340원 구간에서 몇 번이나 이 5번이나 지지를 받은 흔적이 보여지는 종목이 바로 DR텍입니다. 근데 DR텍이 최근에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엄청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렇지만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차트를 만든 건 현재 시점이 아니라 6월 전의 시점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을 내포시키는 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시나리오를 세워보시라는 의미에서 과거 시점에 만들었던 자료집의 차트를 그대로 가져오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지선을 밟고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6개월이 넘었죠. 그런데 이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지지선을 밟을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뭡니까? 주가가 바닥에 지켜질 때 매수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야, 이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가장 크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매도세를 보여주는 자리에서 매수하실 때에는 그 생각을 잘 안 하세요. 언제냐? 고점을 돌파할 때,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매수 버튼 눌러버리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되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반대로 매도해야 되는 자리에서 매수하실 때는 더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것만 바꿔보자는 거예요. 지지를 밟을 때는 여기서 지켜주고 올라갈 거니까. 우리가 매수하는 그 자리에서는 여기서 매도해야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게 가치 투자죠. 이 가치 투자의 기간을 조금 줄여보면 그게 스윙 투자가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을 좀 더 줄여보면 단기 투자가 돼요. 그런데 그 기간을 조금 더 줄여본다면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에 미리 진입해서 오전장에 이슈가 있네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해서 매수를 하고 우리가 사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매도하는 게 바로 스캘핑 매매인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 기간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차트,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해안이 넓어지면 넓어지실수록 한 번은 고비가 오실 거예요. 딜레마에 빠지실 텐데 그 딜레마를 디뎌내고 이겨내시면 내시는 만큼 차트를 보는 주식시장을 보는 방법, 해안은 넓어지실 테니까 우리 다이어트 하듯이 어느 정도 몸무게가 빠져나오다가 안 빠지는 구간이 있죠. 그 구간의 딜레마에서 갑작스럽게 폭식을 하면 다시 몸집이 불어나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가늘고 길게 계속적으로 생존만 해 계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언제까지고 도와드릴 수 있을 거다라는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그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저항선은 어떻죠? 지금 보시면 5,139원, 5,140원의 선을 그어놨는데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여러 번 저항을 받았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바로 박스권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올라갈 때 매도, 아래 내려올 때 매수, 위에 올라갈 때 저항선에서 매도, 아래 내려올 때 매수, 지지선 라인 부근에서 매수,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기간이 길 겁니다만 그래도 박스권에 있는 종목들은 가치 투자는 아닙니다. 스윙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박스권의 예시를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 이동평균선 가장 중요합니다. 왜? 내가 매수를 한 상황에서 어디까지 주가가 방어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동평균선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트를 만들었을 때 보여주는 이동평균선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선이 있는데 여기에 저는 300일과 600일 선도 사용을 합니다. 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차트가 진짜로 변곡점을 넘어가서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도 저에게는 조금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잘 보셨던 에코프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가 150만 원까지 올라가는 중에 절대 이탈하지 않은 게 바로 5일 이동평균선과 10일 이동평균선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를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매도해야 되는 자리는 해당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한 계단만 더 보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이동평균선인 1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나는 이제 현자의 단계에 다가왔어. 왜? 이미 수익 구간이니까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 단계 더 넘겨서 20일 이동평균선까지도 지켜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5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주가가 올라갈 때 5일 이동평균선을 딛고 상승하고 딛고 상승했다면 그 다음에 10일 이동평균선에 닿을 때에는 기술적 반등이 꼭 나와 주어야만 합니다. 그 기술적 반등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해도 말이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눌려서 20일 이동평균선에 닿게 된다면 20일 이동평균선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야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횡보한 기간이 길었더라면 해당 이동평균선을 깨고 그 다음 이동평균선까지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할 때에는 이동평균선의 역배열 추세에서 역배열이 정배열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이동평균선의 위에 안착하는 정배열의 추세에 매수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배열로 돌아섰을 때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으니까 정배열로 돌아섰겠죠. 정배열로 돌아서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 찰나가 아니라 여기에서 주가가 한번 눌리고 재차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진입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누를 때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중에 어떤 선을 밟고 상승할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제 반대로 돌아섰죠. 정배열로 돌아서고 난 다음에 1차 상승을 보여주는 자리는 박스권입니다. 과거 시점 역배열과 지금까지 봤을 때 그러면 1차 박스권을 돌파하는 자리가 바로 해당 정배열의 고점을 돌파하는 그 자리가 되겠죠. 그 자리에서 진입하는 눈을 길러보자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이동평균선의 지지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 라운드 피겨.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 오늘의 마지막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라운드 피겨는 과연 무엇이냐면 1,000원, 2,000원, 5,000원, 만원, 11,000원, 15,000원, 2만원, 25,000원, 3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해당 가격 구간에서 정확하게 소수점 없이 떨어지는 가격 구간을 라운드 피겨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라운드 피겨에서는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지금 올해 초에 변경되었죠. 개정안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호가 단위가 1,000원 위인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움직이던 폭 자체가 지금 어떻습니까? 1원 단위로 움직이죠.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한 호가당
0.5%씩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금 얼마 냅니까? 0.25% 이상 내시죠. 그런데 한 호가만 올라도 수익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매매가 잘 이루어졌느냐? 1,000원짜리 종목, 10,000원짜리 종목에서는 한 번에 10만 주 매수가 꽝꽝꽝, 10,000원짜리 종목에서는 한 번에 10,000주 이상 매수가 꽝꽝꽝 들어오면서 주가를 견인하면 올라가네 하고 타는 그 매수세에 물량을 집어던지는 초단기 스캘핑만 해도 돈을 벌었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1초, 2초 만에 500만 원, 1,000만 원의 수익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스캘핑을 하지 못하게끔 법안이 개정됐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라운드 피겨는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이런 라운드 피겨 가격 구간에는 다른 호가보다 더 많은 물량의 매수가 걸리기 마련이고 주가가 상승하다가 하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지지선이 되는 라운드 피겨에는 그만큼 많은 양의 물량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구간을 이탈하면 손절, 해당 가격 구간을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로서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라운드 피겨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는데 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이 모멘텀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산업군은 가치가 괜찮을 것 같아.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는 산업군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2차 전지겠지만 그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반도체였죠. 반도체의 산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니까 우리 삼성전자를 어떤 식으로 바라봤습니까? 장기 투자 자손들에게 물려줄 종목 혹은 어떻습니까? 증여세를 내지 않을 만큼의 자금을 우리 아이들에게 태어나는 날 주고 아이의 계좌를 만들어서 엄마 아빠가 대신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수할 정도로 정말 아직까지도 매력이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죠. 그런데 이런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는 기업과 테마가 있다면 지금 우리 에코프로와 2차 전지를 바라봤던 것처럼 장기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9월 달에는 시장이 많이 안 좋을 거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하지만 이제 10월 달부터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점차적으로 12월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뭐가 있습니까? 산타랠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산타랠리가 일어나기까지 주가의 상승과 그리고 산타랠리가 일어나고 나서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주식을 처분해야 될 시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주식의 보유 수량이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뭘 해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주식의 보유 수량을 낮추려는 움직임에 나오는 그리고 배당이 또 있습니다. 배당 락의 기간까지 종목을 유지하려는 그 산타랠리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번 10월장과 11월, 12월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테마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는지는 우리 추석 명절이 지난 이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선보여 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명절 주식시장에 대한 생각은 조금 접어두시고 가족들과 평온한 한가위 보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모멘텀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으시다고 하십니다. 캔들을 보는 방법부터 매매 기법까지 더 설명해주고 싶으시다고 하시는데요. 그 방법은 노란톡방에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5421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만의 노하우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 송편도 많이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